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품을 판매를 했을 때 외상으로 판매했다 그러면 채권이 생기겠고요. 채권, 권리할 때 권입니다. 외상으로 구입을 하면 채무, 의무할 때 무자예요. 채무가 생기는데 이거를 일반적 상거래와 그 외의 거래로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반적 상거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죠. 주로 재고자산과 관련된 거래를 일반적 상거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 상거래와 관련해서 외상으로 매출을 해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생겨나겠고, 이거를 외상으로 판매했는데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받을 어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합쳐서 매출 채권이라고 불러요. 자, 반면에 외상 구입, 상품이나 원재료 같은 재고 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해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 자, 상품이나 원재료 같은 재고 자산을 구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지급 어음이라고 합니다. 매출의 반대말은 매입이겠고요. 채권의 반대는 채무겠죠. 외상 매입금과 지급 어음을 합쳐서 매입 채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의 거래, 재고 자산이 아닌 거, 예를 들어 유형 자산을 외상으로 팔았다 또는 유형 자산을 판매하면서 어음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유형 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또는 비용에 대해서 내가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아직 안 했어요. 이때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해요. 그러면 상품을 팔았어요. 그럼 상품 매출, 제품을 판매하면 제품 매출, 그리고 외상으로 판매한 부분, 나중에 대가를 받아야 되죠. 외상 매출금으로 합니다. 자, 토지는 유형 자산인데 토지를 외상으로 처분해요. 토지가 없어지죠. 이거 아직 대가를 안 받았잖아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한다?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자, 기계 장치를 외상으로 판매하면 미수금이죠. 근데 이 외상으로 판매한 대금을 회수했어요. 그리고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면 그럼 미수금이 없어지면서 당좌예금이 증가하겠죠. 차변의 당좌예금, 대변의 미수금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거래가 있는데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해서 계정 과목은 외상 거래와 유사합니다. 저 상품을 매출을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아요. 그러면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인데 그 대신에 거래처가 다르겠죠. 내가 A라는 회사에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어요. 이 경우에 외상 매출금, A라는 회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인식하는 반면 예를 들어 카드로 결제받았는데 만약에 국민카드로 상대방이 결제를 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국민카드겠네요. 자, 아무튼 여기 5번. 자, 이렇게 상품을 매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이 있는데 그럼 약정된 날짜에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카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를 제외하고 보통예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외상 매출금 없어지고 수수료 비용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통예금으로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좀 제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좀 다른 종이에다가 적어 볼게요. 자, 먼저 1번.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였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고 그러면 자, 차변에 자, 외상 매출금 200만 원이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 200만 원.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어떤 분들은 대변에 상품을 쓰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상품으로 하지 마시고 상품 매출로 해주세요. 자, 우리가 이거 팔 때 기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가가 200만 원인 상품을 그대로 200만 원에 파는 게 아니라 이익을 가산해서 판매할 겁니다. 상품 200만 원이 아니라 상품 매출로 해보세요. 자, 2번 제가 일부러 좀 번갈아 가면서 색깔을 좀 바꿔서 적어 볼게요. 자,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하였다.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으면 외상 매출금,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외상 매출금입니다. 그런데 잠깐만 여기에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1번은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고라고 했는데 2번은 부가가치세를 고려하라고 했죠. 조금 나중에 적을게요. 대변의 제품 매출 200만 원.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고려해라? 그럼 이 금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비에 대해서 자, 과세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인데 이게 부가가치세가 10%거든요. 그럼 200만 원짜리를 내가 구입을 하면 10%만큼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매입을 하는 사람한테 구입한 사람한테 세금을 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조세 저항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판매하는 사람이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자, 실질적으로는 220만 원을 받게 돼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그러면 외상 매출금 220만 원으로 적어주세요. 3번. 자, 장부 금액이 200만 원인 토지를 200만 원의 외상으로 처리했다. 자,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뭐 이익이나 손실이 나오는 거래도 할 텐데 일단은 그냥 원가 그대로 처분한 것으로 가정하고 풀어볼게요. 토지를 외상으로 처분하면 이때는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200만 원. 자, 토지 처분했으니까 토지 없어지죠. 대변에 토지 2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 4번입니다. 1개월 전에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판매대금 200만 원이 있어요. 1개월 전에 외상으로 판매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죠. 자, 외상 매출금 200만 원이 없어지고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당좌예금 200만 원.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 2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5번. 1개월 전에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판매했어요. 잠깐만. 1개월 전에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판매했다. 이거 뭐라고 해요? 미수금이라고 하죠. 자, 미수금 200만 원을 회수하여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러면 미수금 200만 원이 없어지고 당좌예금 200만 원이 증가하겠죠. 자, 차변에 당좌예금 200만 원. 자, 대변에 미수금 200만 원. 이렇게 이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상품을 100만 원에 매출을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습니다. 이 부분, 자, 일단은 한번 답부터 먼저 내볼게요. 부가가치세 고려하지 않고 카드 매출 대금은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시오.
그러면 외상 매출금 100만 원에 판매했죠. 자,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대변에 자, 이거 상품을 매출했으니까 상품 매출 100만 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거 조금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래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가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거래처에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품을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자, 상품을 이렇게 넘겨주면 거래처에서 근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 카드 대금 신용카드사에서 대신 입금을 해줘요. 그래서 보통 실무적으로 뭐 일주일이 넘지는 않습니다. 한 뭐 3, 4일 정도, 3, 4일 이내에 자, 입금을 해줘요. 자, 여기 보시면 7번 문제가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입금을 해주고, 그러면, 자, 이거 대신 갚아줬잖아요. 그럼 이제 거래처에서 나중에, 자, 여기에 대해서 약정된 날짜, 카드, 혹시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사용하시면, 신용카드 사용되면 출금되는 날 결제일 뭐 매월 뭐 1일 뭐 6일 매월 뭐 16일 막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제를 이제 해주는 방식인데 자 참고로 자 6번 문제에서 얼마에 판매를 했어요? 100만 원에 판매를 해줬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신용카드사가 이제 100만 원을 줘야 되나요? 어떤가?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신용카드사도 자 이거 남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회사를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용카드사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방법 거래처로부터 100만 원보다 더 받는다. 두 번째 방법 요 매출한 회사에 100만 원보다 적게 지급한다.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될 겁니다. 그런데 자 만약에 내가 이 거래처가 100만 원짜리 상품을 구입을 했는데 카드사에 105만 원이 빠져나간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럼 그냥 현금 그냥 사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현금 이출금기에서 현금 찾아가지고 주고 말지 신용카드로 구입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뭐 현금으로 지급하나 카드로 지급하나 또 같은 금액이 나와야지 신용카드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신용카드사에서 회사에 지급을 할 때 이때 금액을 적게 지급합니다. 7번 문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7번. 자, 여기에서 카드 매출 대금 100만 원에 대해서 자, 수수료 3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그러면 97만 원만 입금을 해주고 3만 원은 신용카드사의 이익으로 남겠네요. 나중에 뭐 거래처에서 100만 원 구입한 거는 약정된 날짜에 지급을 할 거고요. 근데 우리는 뭐 거래처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우리 회사 입장에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매출 대금 100만 원에 대해서 수수료 3만 원을 공제하고 그럼 나머지 보통 예금으로 얼마 입금되겠어요? 보통 예금 97만 원이 입금됩니다. 자, 3만 원은 수수료예요. 그래서 대변에 자, 신용카드로 매출한 거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 없어집니다. 자, 8번.
이거 8번은요. 이거 대손충당금 설정인데, 자, 이 부분은 제가 자, 파트 7에서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넣다 보니까 이게 또 왼쪽에, 자, 오른쪽에 홀수 페이지는 문제, 짝수 페이지는 해답,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 넣을 칸이 없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쪽에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는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다른 과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